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부장님, 이번 주는요. 그래도 지난주와 비교를 해본다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뭐 상승으로 추세를 잡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도 반등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일단 한마디로 네. 요약하자면 반등을 즐기지는 못했다 아닙니까? 네. 그죠? 이게 시장에서 워낙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고 음. 그리고 화요일 날부터 시작한 미국의 지표 발표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단기 매매는 가능했었어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바이 더 딥이라 그래 저점에서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자, 수급도 봐야 될 텐데 이번 한 주 외국인이 그래도 좀 담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수급 보면서 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거래소는 외국인을 6천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네.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기관은 300억 정도 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5,400억 매도. 아마도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덱스 레버리지 많이 샀다는 기사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빠질 때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지수 같은 것들을 많이 샀다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요. 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은 외국인이 2,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830억 정도 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약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을 많이 샀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물량을 던졌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을 바라볼 때 미국의 지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표들이 그래도 좀 완화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PPI부터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CPI 발표를 했고 그다음 중간에 TSM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또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어제 쉬었지 않습니까? 네. 쉬었는데 어제만큼 쉴 때 편한 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소매 파매까지 같이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TSM 호실적 발표에 및 빅테크 투신 완화까지 다 아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10조도 안 넘고요. 코스닥 7조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지표 발표를 통해서 미국은 침체 우려가 일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좀 밀린 게 뭡니까? 바이오요. 조금 밀렸죠. 그러면 막상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면은 50bp 정도 인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금리 인하 수혜였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올라서 우린 좋긴 좋지만 지난주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선 섹터는 밀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가려면 거래가 크게 붙어줘야 돼요. 거래가 크게 붙어주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종가 기준 코스닥이 4% 이상 오르면 됩니다. 종가 기준 코스닥이 좀 4%까지 강하게 올라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그래도 물량을 많이 담았는데 지난주에 특징적이었던 게 외국인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다 안 샀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이번 주는 또 달랐나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지십니다. 왜냐면 네. 약간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번 주는 이례적이지 않고 무난했습니다. 장도 좀 무난하게 했었고요. 자료 보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게 오늘 드릴 말씀 좀 많은데 이번 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습니다. 여타 시장의 반등장과 같은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현대로템, 항공우주 순으로 샀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로템, 가스공사, 그리고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메리츠금융지주.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네이버 지금 몇 주 연속 매수하고 계신데 빨리 반등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셀트리온, 현대차, 유한양행 순으로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빨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뭔가 결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네요. 넥슨 게임즈, 파마리서치, HLB 그리고 엔캠, 삼천당 제약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온, 리노공업, BSK홀딩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알테오전 여전히 사랑합니다. 예전에 이 위치에는 항상 에코프로 BM이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어느 순간 시장이 빠지고 재미가 없을 때는 알테오전을 매수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췄던 개인 투자자가 좀 달라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특징을 또 정리해 주셔야 될 텐데
수급 동향과 함께 엮어볼까요? 일단 네. 이번 주 특징이 뭐냐면 뭔 것 같으세요? 한번 딱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예, 방산주요. 방산. 외인 기관 쌍끌이가 현대로템, 항공우주 같은 종목을 쌍끌이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보여준 예. 것처럼. 네. 우리 그런데 지난주 쌍끌이 뭔지 기억하세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매수를 쫓아하는 거가 슬슬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급을 보는 이유가 네. 그들이 얼만큼 좋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정보력부터 따라가려고. 뭐 기술력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장이 워낙 퐁당퐁당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도 쌍끌이로 크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연속성은 떨어진다라는 게 일단 이번 주에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 아까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 매매 종목에 봤을 때 트렌드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크래프톤을 사든지 NC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넥슨 게임즈 들어와요. 넥슨 게임즈 아시다시피 게임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좀 테크, 그러니까 약간은 좀 끝판왕이었던 종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트렌드 종목으로 명명을 하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랑 이번 주를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바이오에 집중이 그렇죠. 됐다면 이번 주는 쉬어갔다. 이번 주는 바이오 대신에 방산이 들어왔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일정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음 주 일정은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워르작의 발언이 가장 맞아요.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정 보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그래도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 이번 주 일정보단 낫습니다. 이번 주는 뭔가 경기 침체를 콕콕 찌르는 일정들이 쫙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많았죠. 네. 저희가 매일매일 그러면 저희가 9시 반에 매일 제가 씻거든요. 못 씻어요 밤에 그 시간에. 봐야 되니까. 예, 봐야 되니까요. 어찌됐든 네. 19일 날 보시면은 미국의 7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 우리 경기 선행 지수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좀 봐야 됩니다. 일단 경기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시작합니다. 22일까지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할 때 어떤 발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신규 정책 어떤 거 나오는지 물론 지금 매일매일 뉴스단에서 트래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지켜보자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랜만에 20일 날 삼성전자 분기 배당금 지급합니다. 이거는요. 일부 환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분기 배당금을 통해서 그 유동성이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되는지 바로 무서워 난 출금해야지가 아니고 어떤 주식을 사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좀 유동성 공급 쪽에서는 낫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1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잠정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FMC 의사록 발표를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더 중요한 건 22일입니다. 20일부터 우리가 한국에 금통위 하게 되니까 금리 방향 좀 봐야 될 것 같고 22일부터 24일까지가 잭슨홀 미팅 합니다. 중간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고 미국 중요하죠. 경기를 봐야 되고 50bp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50bp는 경기 침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바이오주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25bp 원래 예정된 수준으로 해야지 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정도는 꾸준한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50bp를 오르면 우리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그렇죠.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25bp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계신 것 같고 다음 주 전략을 세우기 전에 지금 댓글로 올라온 질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닝핑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하반기에 증시를 주도할 섹터가 나타나기는 할까요? 아니면 쭉 이대로 흘러갈까요? 라고 좀 답답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기억나시죠? 네네. 4월부터 전력기가 태어났고 화장품이 태어났고요. 음식료도 있었잖아요. 음식료도 있었고요. 작년 기억해 보세요. 2차 전지만 갈 것 같은 상반기에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HBM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태어날 수 있다고 쳐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료기기 있지 않습니까?
네. 파마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꾸준하게 잘 가거든요. 이게 된다의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 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금 다 같이 갖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저도 이거다 하는 거는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 뭐니뭐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섹터가 하반기를 주도할 주독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장의 변동도 너무 많고 체크해야 될 이슈가 하지만 많다. 나오긴 나온다. 나오긴 나온다. 무조건 계속해서 나온다. 함께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다음 주 전략 먼저 세워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이 어렵다기보단 장은 이번 주는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네. 나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이 안 나갔던 거죠. 그리고 매일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시장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정화는 됐습니다. 네. 그렇죠? 안정화가 된 이후에 이겁니다. 아 오늘 테크윙이 15%나 뜨는데 실리콘2가 15%나 뜨고 있는데 내가 다 봤던 주식인데 못 왜 안 샀습니다. 샀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걸 조바심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우리 길 대표님이랑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거 다 아는데 눌릴 때 사자고요. 이 조바심을 할 때 항상 계좌가 망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났어요. 2분기 실적이. 근데 지금부터는 뭔가 실적이 좋은 것들만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요. 아마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내러티브성 장사가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며칠 전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청라 산다고 기억하시죠? 네. 그 배터리 화재,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가 안 났는데 전고체 관련주 확 올랐잖아요. 근데 오를 때의 폭이 한노화성 기준 상한가 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스토리 시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많이 빠졌었던 낙폭과대 종목들이 하나의 아이디어가 발동이 되면은 매매 타점이 들어갈 수가 있고 들어갔을 때 수익률 자체가 꽤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환경 역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형주 다수의 중소형주들이 지금 기존 주가 회복 못하고 있습니다. 30% 빠진 건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남아있는 손실 종목 중에서 과연 하반기 때 내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안 움직일 때. 그래서 이게 나머지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지금 2분기 서프라이 종목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슬슬 트래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기존의 주도 섹터였는데 잘 나온 종목. 근데 주도 섹터가 아니었는데 서프라이 나온 종목. 아니었는데 서프라이 나온 게 뭐였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주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2분기 서프라이 종목들을 한번 그 섹터별로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거 없는 비관론보다는요. 수급이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 오늘 조선주 팔고 반도체 가는 것처럼 이런 수급의 이동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일정과 함께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